지금 아파트 한 채가 50억, 100억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가액이 높아졌을 때 이게 특유재산이냐 아니냐 이게 재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부동산 가격이 너무 저는 여상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쭉 근무를 하다가 2019년에 법원을 떠나서 그때부터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스 한결에서 일하고 있는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가족법 팀에서 가사 사건을 주로 많이 처리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혼 사건들을 보면 신혼부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대한민국은 자녀들 교육이 중요하니까 자녀들 교육을 마치고 참으시다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아이가 어리건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줄어들고 신혼부부라든지 재혼 부부도 또 다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는 예전에는 보지 못하던 이혼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참아보겠다, 좀 인내해보겠다 이런 것들은 현저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혼율이 한 30% 정도까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실제 처리했던 사건 하나는 양쪽 다 너무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요. 아쉬울 게 없어요. 견해 차이, 성격 차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갈등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그게 정폭이 돼서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하겠다 이런 것인데 제3자가 보기에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이혼을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원장님, 성격 차이는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누구나. 딱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서로 배려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벌어다 주신 수입을 거의 다 쇼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기여도를 지금처럼 5대5로 하진 않을 때였고 그래도 가장을 6, 배우자 전업주부를 4 이렇게 할 시기였는데 배우자를 0%, 가장을 100%로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은 재산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벌어다 주는 걸 다 쇼핑을 하셔서 그래서 그 남은 재산이라도 남편 몫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100%, 남편 100, 0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항소하셨는데 항소심에서도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생각이 나네요. 네. 저희가 주식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률이 이제 굉장히 급등했다가 하락했다가 이렇기 때문에 주식 보유 현황은 파탄 시인 소재기 시점을 기준으로 양쪽에 갖고 있는 주식을 확정을 하고요. 주식 가액은 저희가 기준시를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보기 때문에 사실심이라고 하면 1심에서 끝나면 1심, 항소를 하면 항소심이거든요.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주식 가액을 확정을 해서 가액에 대한 입증도를 받아서 저희가 판결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처분은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이제 가처분 같은 거를 하긴 합니다. 네.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은 별개입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적인 성격이고 재산 분할은 누가 유책이냐하고는 관계없이 재산 형성에 누가 기여를 많이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재산 분할이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로 말씀드리면 아마 특유재산이라고 칭하는 그런 재산들일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결혼 전에 해주셨다 하더라도 이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조금 이제 부연 설명드리면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결혼해서 공동으로 형성한 저축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다. 이러면 그게 이제 전형적인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하나 정여를 받아서 결혼하기 전부터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데 결혼을 쭉 이렇게 하는 동안에 유지를 하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그거는 이제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동안에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마찬가지로 급여와 똑같이 혼인 중에 형성한 노력, 서로의 노력으로 형성한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한 채가 50억, 100억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가액이 높아졌을 때 이게 특유재산이냐 아니냐 이게 재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한쪽은 이 특유재산이니까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자 그러고 상대방은 아니다. 우리도 혼인기간이 상당히 됐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특유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부모님 도움 없이는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예전에는 한 푼 두 푼 모아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큰 쟁점입니다. 네. 우리 정성원 변호사님이 아주 경험이 많으십니다. 네. 네, 제가 가정법원에서 조정장도 2, 3년 하고 했는데요. 조정장으로서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권유를 해봅니다. 법원에서는 용어를 조정조치명령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거기에 이제 부부 상담도 있고 심리검사도 있고 아이와의 부모와의 상담도 있고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받아보기를 권유를 하거든요. 조금 갈등이 있다고 이혼으로 바로 판결로 가는 것보단 법관이나 조정장들이나 조정위원님들은 먼저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권유를 합니다. 지금도. 부부간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기록이 없다 그러면은 재판 과정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기록을 좀 남겨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되지만은 이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와 자녀가 있는 부부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긴 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제 마음이고, 예.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예전하고 제가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더 참고 지내는 것이 본인의 건강과 그런 거에 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아닌 것 같으면 그냥 결심을 하셔서 이혼 소송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녀가 있으실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스 한결의 원장님, 저, 어소 변호사님이 세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서너 명이 같이 의논을 하다 보면 이해를 서로 하고, 어소 변호사님들은 또 법원에서의 경험이 없는데 저희 원장님하고 같이 법원 경험을 들려주고, 법원에서 이럴 때 이런 증거 내면 채택 안 한다, 조금 있다가 해야 채택한다, 뭐 그런 시점들도 이제 재판장을 해봤기 때문에 좀 알아서 법원에서 있었던 장점은 그런 것들 같습니다. 네.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틀리는 거거든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대처하는 거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죠. 우리 정성원 변호사님은 가사 재판을 17년이나 해서 굉장히 경험이 풍부하시거든요. 얼마나 그 17년 동안 케이스가 많겠어요. 수많은 사건을 처리한 그 경험, 그것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